자, 이제 이어서 우리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선배 멘토 그리고 조승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2부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에 함께 참여해 주실 패널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는데요. 1부 초청 강연을 해주신 학습 베스트셀러 저자 조승우 작가님과 그리고 넘사벽 서울대생들의 공부 스토리 유튜브 스튜디오 S 메인 MC 출신인 서울대학교 장현우, 한지민, 조시준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일단 뭐 우리 앞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2부가 시작됐으니 다시 한 번 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보다는 아주 조금 늙은 조승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지민 멘토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23학번 조시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동문이세요, 그죠? 네, 우리 어떻게 선배님에 대한 소문은 좀 익히 들으셨는지요? 어때요? 유명하십니까? 예. 네,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동문이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공부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고 이분들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과연 이분들은 또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숱한 방법들이 있었는지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본격적인 토크쇼에 앞서서 오늘 우리 행복북구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 먼 걸음 해준 우리 선배 멘토들의 학습 노하우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죠? 자, 어떤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우리 한지민 멘토님,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좀 긴장되시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흥분되는 상태인가요? 어떤 감정이신지요? 약간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 되고 조금 흥분도 되시고 이게 왜냐하면 나의 공부법을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니까요. 내 공부법을 알려준다. 혹시 이런 경험 오늘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있으셨던 경험인가요? 과외를 수차례 하면서 좀 전수를 한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떨리지만 그래도 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지민 멘토님의 나만의 학습 포인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뒤에 이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저는 과목별로 제가 좀 포인트를 두었던 공부 학습법들을 지금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국어, 영어, 내신 공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문을 내 언어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국어랑 영어 내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지문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문제들이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볼 때는 지문을 거의 읽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지문을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재구성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무조건 문장 순서대로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플로우 차트 혹은 이제 도표와 같은 식으로 지문을 내 방식대로 직접 정리하고 혹은 또 말로 설명해 보는 방식을 항상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고난도 추론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과 관련된 학습법을 하나 또 공유드리고자 하는데, 눈으로 설계하고 손으로 푼다. 이게 딱 얼핏 봤을 때는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목을 결국 잡는 거는 이제 준킬러 혹은 킬러 수학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문제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바로 풀이에 돌입하지 않고
문제 속 클루들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지를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구상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를 좀 풀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를 좀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걸 어떠한 과정으로 좀 타파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별로 좀 머릿속으로 가볍게 구상하고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전 설계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덕분에 좀 풀이 속도가 확연히 향상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학습법을 공유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답 노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 탐구 혹은 과학 탐구 혹은 여기 이제 중학생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회나 과학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 유형이 꽤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을 복기하는 경험이 저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틀렸을 때 그게 뭐 실전 모의고사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문제집에서 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단순히 넘기기보다는 문제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봤는데 이러한 발상을 못해서 틀렸구나, 혹은 이런 조건을 보고 내가 이거라고 잘못 생각해서 틀렸구나 하는 식의 오답의 흐름 자체를 복기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는 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의 이유를 간단히 기록하는 오답 노트를 만든 다음에 이를 틈틈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같은 이유로 다시 틀리지 않게 됐고 실력이 확연히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학습법 공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지민 멘토님의 노하우 들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앞쪽에 선생님 선물 받으십시오. 탁 노하우 얘기 나오니까 가방에서 탁 노트를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적으세요. 근데 뭐 많이 적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예, 잠깐 이제 이런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적는 습관, 그죠? 예, 좋습니다. 자, 네, 지금 꺼내셔도 늦어요 이미. 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조시준 멘토님의 노하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대구 여기 초등학교 시절에 로봇대회 나간다고 처음 와봤는데 이제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저는 원래는 좀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좀 일반적인 공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좀 공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네, 물론 이제 큰 목표가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자기 인식과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보려면 나에 관한 것과 과목에 관한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저는 이제 도형을 다루는 것은 좀 자신이 있었는데 수학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맥락 없는 그런 단순 암기를 하는 거는 정말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나면 처방이 나오는 거죠. 나는 단순 암기 과목은 정말 못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나는 확통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과목이 요구하는 바를 보면 공부법이 명확히 보입니다. 이제 가령 고등학교 국어에서 요구하는 게 첫 번째로 수능 실력이고 두 번째로 암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국어가 어렵다면 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내가 뭘 못하길래 어려운 건지 이제 그런 사항을 그때그때 자가 진단을 내리시고 또 보완을 하셔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수능 실력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내렸다면 수능 강의를 수강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걸 착실하게 해야겠죠. 덤으로 이 과목을 지금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학습 방향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할 시간을 진짜 미리 아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요. 둘째 포인트는 시간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넘쳐나도 시간을 칼같이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가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내 속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부량을 조합해가지고 주 단위 이제 계획표를 만드는 거죠. 이제 요일별로 대강 어떤 공부를 할지가 정해지면 이제 그걸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그걸 이제 매일 저녁 플래너를 쓰면서 이제 그 계획표를 보면서 옮겨 적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타이머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을 두면서 공부하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뭐 내가 문제집 한 페이지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항상 측정을 하면서 공부를 스마트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빈틈없이 관리하고 쌓아 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실력이 단단해지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공부 자세가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장현우 멘토님의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기 또 한번 오게 됐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 학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노하우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자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5등급제 다들 아시죠? 내신 5등급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9등급제보다 5등급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미끄러졌을 때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는 것이 대입을 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과목을 더 시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싫어하는 과목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이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목별 공부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수학입니다. 그런데 수능 수학에서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보통 내신에 비해서 수능 수학은 시간이 100분이죠. 1시간 40분이고 반면에 내신 수학 시험은 50분이죠. 절반의 시간에 같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수학은 보통 양치기식의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수학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과목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그런 공부법들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 저희 스튜디오 S 영상에 많은 공부법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게 뭔가라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꿈을 찾자라고 제가 써두었는데 갑자기 공부법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웬 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 나 꿈 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좋아요. 이럴 것 같았어요. 저도 어릴 때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고 다음 날은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 날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꿈이 정말 많고 매일매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꿈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게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셨을 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꿈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폭도 한정적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수학 선행 나가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요, 무엇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꿈을,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깨알 같은 유튜브 홍보 잘 들었습니다. 네, 스튜디오 S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뭐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웃으시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들어봤을 땐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막 들어요. 근데 가슴속 깊숙한 곳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공부라는 것이 방법을 알면 잘하게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방법을 알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사실 오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저는 많이 왔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와서 쭉 우리 뭐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누군가의 이런 학습법을 따라하는 것과 그리고 나만의 학습법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과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 좋은 방법들 제가 들으면서도 와 진짜 너무 사실은 아유 좀 후배들이잖아요. 약간 예. 저는 세 분하고 좀 이질감이 아마 보시는데 드실 거예요. 네.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나에게 맞는 단계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오늘 쭉 보니까 이제 초등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맥락에서 제가 이제 세 분은 워낙 좋은 공부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오늘부터 결국 부모님들은 지금 내일부터 달라진 우리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만 추천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습관 바꾸는 거를 한 10년 정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딱 하나만. 아까 이제 제가 플래너, 당일 복습 뭐 그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더 쉬운 거 하나만 딱 얘기 드리면 기대되시나요? 네. 내일 아침부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불 개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불 개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들 수천 명이랑 같이 해본 건데 플래너 쓰는 것도 우리 학생들에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내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진짜 할 수 있어 3가지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포스트잇에 써서 한번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3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불 개기.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이불을 개겠다 스스로 목표를 세웠어요. 실제로 이불을 개요. 난 아침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알고 있군요. 네.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 너무 맞죠? 착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침부터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해낸 사람입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마치 도미노와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세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아침에 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2가지든 3가지든 아주 쉬운 거 목표로 세워놓고 그거 포스트잇에다가 좀 부모님께 숙제를 드려 죄송하지만 같이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엄마의 체크리스트, 우리 아들의 체크리스트. 그래서 3개씩만 해보시면 저는 지금까지 해봤을 때 이불개기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나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되니까 뭔가 지금부터 내가 뭐 해야 되지 고민이 드신다면 진짜 내일 아침에 이불개기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저는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성취감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불 개기. 네, 아직까지 이불 안 개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해서 좋아요. 내일부터 이 친구들의 달라진 침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공부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좀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축약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공통 질문 첫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주요 과목 학습에 대한 노하우 혹시 어떤 분께서 한번 알려주실까요? 주요 우리 과목에 대한 학습 노하우. 네. 뭐 없으시면 우리 작가님이 네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우리 네 자신 있게 마이크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뭐 다들 마이크를 안 들어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좋아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는 제가 한 가지씩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어는 초등학생 친구들 미안해요.
한자 공부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집 가서 악플 달면 안 돼요, 나한테. 근데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30분 공부했던 한자가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몇 문제 더 맞추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자를 배우면 왜 좋냐고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자어의 한국어 단어의 대부분이 한자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각각의 한자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 당연히 올라가고 어휘력이 올라가면 문해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꼭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1급부터 8급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급이 제일 쉬워요. 그다음에 1급이 제일 어렵고 제가 초등학교 때 6급까지만 땄었거든요. 딱 8, 7, 6 거기까지만. 그 위로 가신다면 뭐 한 4급 정도까지만 시키시고 굳이 3에서 1까지는 아이들에게 시키시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는 시준이가 좀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동안 시준이가 잘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수학 한번. 네, 매끄러운 진행이 정말. 예, 사실 수학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아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나이대가 다들 어린 것 같으니까 저는 많이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학이 재미가 없어요. 수학이 재미가 없는데 근데 네. 당신이 제일 나빠. 근데 뭐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실전적인 네, 어떤 이 네. 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 제가 왜 많이 하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이 하나의 언어 그리고 논리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한글 배우고 영어 이제 언어로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그 연습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는 친구랑 되어 있지 않은 친구랑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개념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면 뭐 학원 선생님의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의 도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자꾸 힌트를 바라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개념을 머릿속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언어 구조, 논리 구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초등학교 때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라면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등학생이라면 더 많이 하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저라면 일단 개념을 한번 듣고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개념을 다시 뭐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 개념을 복습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보시면서 틀리면 다시 풀어보고 맞아도 풀이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내실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어는 자, 이제 영어 넘어가나요? 네. 제가 아까 또 영어 관련한 학습법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관객분들을 보니까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한번 다시 노하우를 설명드려보자면 전 아무래도 일단 영어라는 걸 어떤 과목 또는 학문으로서 먼저 접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뭔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걸로 뭔가 인식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이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뭔가 시리즈물 이런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물론 이제 학원 혹은 이제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재미로서 영어를 접근하게끔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요 과목 학습 노하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공부 동기부여 및 학습 의욕을 높이는 법.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한번? 네, 좋아요. 우리 지민 양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워낙 좀 고집이 셌던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동기부여 방법이라고 하면 뭐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 조언, 선생님 조언, 뭐 동기부여 영상 시청하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런 게 사실 딱히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격이 워낙 승부욕 그리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편이라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사실 건강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이어서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아, 이번 시험에서는 쟤보다 잘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항상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남이 뭐 부모님이 하시는 말, 뭐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들은 딱히 먹히지 않았고 저는 사실 이제 대원외고라는 이제 특목고를 졸업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경쟁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의 이런 승부욕이 강했던 성격이 좀 더 자극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뭔가 아, 저 친구보다는 무조건 이번에 잘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동기부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옆에 온 가족들의 얼굴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마다 그때 그 가족보다 더 잘해야지. 콘서트에 만나던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결국에는 승부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뭐 본의 얘기입니다만 뭐 저희 때는 이제 막 그런 이제 어떤 나를 자책하는 방법 말고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기억에는. 저희 예. 때인가요? 어떻게 돼요? 저에게 연배가 제가 더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하죠. 예. 자,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속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나만의 노하우. 자, 앞서 뭐 이야기했던 것들과 조금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어떤 분께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2회차는 다르네요. 예. 분위기 보고 없다 싶으면 일단 네. 잡아요. 예. 예.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6글자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주도 학습은 습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습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저를 저녁 8시만 되면 항상 책상 앞에 앉혀두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항상 같이 계셨어요, 저랑. 그 앞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신문을 읽으시거나 음악을 들으시거나 항상 저와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저도 책을 읽거나 뭐 학원 숙제를 한다거나 뭐 문제집을 풀어본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 5년 지속이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돼서는 제가 저녁 8시가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으면 안 앉아 있으면 불안한 때가 와버렸어요. 내가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당장 오늘 집에 가자마자 8시가 되자마자 너 여기 앉아봐. 너 여기 와서 빨리 와서 앉아. 뭐라도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강제로 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공부를 호랑 불호 쪽 중에서 불호 쪽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에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핸드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공부는 불호 쪽에 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작을 애초에 호 쪽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그 시작을 불호로 가지 않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앉아있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이후 나중에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그 앉아있었던 습관이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저는 습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습관은 정말 어린 나이에 잠깐 모였던 것이 여러분을 대학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자기 주도 학습 그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꿈꾸는 형태의 그런 학습 방법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뭐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저는 했는데 다른 아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순공 시간을 늘리기, 효율적인 공부 시간 배분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 혹시 어떤 분께서 한번 답변을 네 우리 멘토님. 네. 저는 플래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 습관 들이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플래너 쓰는 거를 정말 싫어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사실은 그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플래너를 쓰라고 하셨는데 정말 죽어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니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니까 플래너를 잡아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보다 종이 위에 옮겨놓고 그 종이에서 해결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계획표를 먼저 세워놓는 거거든요. 내가 다음 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지 대략적으로 하루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걸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로 그냥 하는 거랑 플래너로 정리해놓고 그 계획을 지키는 거랑은 효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이머 사용하기입니다. 하루에 공부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학생? 하루에 공부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시간. 실제로 2시간은 밖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 24시간이 아니냐면 잠자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학교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학원 가야 되죠, 학원도 공부가 아니니까 이거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하루에 5시간 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1시간을 놀게 되면 하루에 24분의 1을 날리는 게 아니고 5분의 1을 날리는 거죠. 되게 크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를 측정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타이머를 꺼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제 내가 책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 말고 그냥 정말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시간, 책을 읽고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타이머로 재려고 항상 했었고요. 저는 고3 때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1시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1 이때 뭐 정말 학교 활동으로 바쁠 때는 하루에 이제 많으면 5시간, 적으면 3-4시간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적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참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걸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 느끼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릴 때부터 좀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부모가 되니까 좀 느끼겠더라고요. 예. 자, 시간 관리에 대한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다음 우리 5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멘탈 관리에 대한 꿀팁. 네. 자, 멘탈 쉽지 않아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멘토님? 우선 멘탈이라고 하면 이제 따라오는 단어가 항상 깨진다죠. 그다음에 뭐 멘탈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생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에 집중을 더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첫날 시험이 망해서 둘째 날과 셋째 날 나머지 시험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는 멘탈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잘났다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싸했어요 방금. 살짝 무서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멘탈이 타고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날 시험 본 게 제가 공부한 만큼 안 나왔다고 생각해도 아 괜찮아 내일 거 잘 봐야지 하고 진짜로 그렇게 했었어요. 다음날 시험에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타고나길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때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제가 항상 시험을 치고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했겠죠. 잘 본 날은 괜찮아요. 잘 봤어요. 못 본 날은 내 생각보다 좀 별론데 좀 아쉽네요. 그랬겠죠. 그럼 어머니는 잘했을 때는 고생했다. 내일 것도 잘하자 였고 못했을 때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였어요. 그 이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틀렸니? 어려웠니? 다른 친구들은 잘 봤니?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도 내 뒤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무조건 있구나. 내 뒤에 누군가 있구나. 라는 그 든든함이 제 멘탈을 지켜줬던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조금 느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혼내시기보다는 믿음과 격려로 아이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멘탈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질문들과 그리고 지금 질문까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마지막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떤 질문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부모님께 가장 위로받는 순간. 자, 이 질문은 어떤 말이냐면 가장 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그리고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네 분 다 짧게 한번 공부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나는 부모님께 이런 응원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힘이 되었다라는 내용 혹시 있을까요? 우리 작가님부터 한번. 네. 이제 물론 저는 아까 강의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머니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 서울대생들의 부모님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하고 그걸 보고 아이들도 막 독서 습관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책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희망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엄마로서 제일 잘한 게 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민 없이 다른 거 몰라도 공감 하나는 진짜 잘해줬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반장 선거 2표 받았을 때 제가 계속 그래도 반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는 2표 받고 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어머니가 제가 그 얘기도 기억나요.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드디어 2명의 친구들이 너를 인정해줬어 라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다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25살에 창업했다가 2년 만에 빚이 1억이었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의 적금께서 투자해준 돈도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엄마 왜 나한테 돈 언제 다시 갚냐고 안 물어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봤을 때 고민을 해도 네가 더 할 텐데 굳이 그거 얘기해서 뭐 하겠니? 잘 되면 얘기하겠지. 그래서 항상 저는 저에게 이렇게 뒤에 누군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게 공부할 때도 또 제가 20대, 30대 이렇게 제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미 이 주말 귀한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얼마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의 1호 팬 지지자가 되어주자 이 마음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늘 부모로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한주민 멘토님. 네, 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MBTI 아시나요? 제가 그 T 중에서도 좀 T 성향이 좀 많이 강한 T인데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한테 공감이나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학생들이 저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부모님한테 가장 이제 위로를 받았냐면 일단 제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에도 이제 학교 일과가 끝나고 야자라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필수여가지고 이제 학원을 보통 주말에 다 몰아서 다녔는데요. 이제 주말 끼니를 뭐 그 학원과 학원 사이 그 쉬는 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물론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항상 그 학원과 그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에 항상 도시락을 싸들고 오셔서 차에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굉장히 뭔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신 도시락을 굳이 그냥 뭐 친구들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오셔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먹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먹는 거에 되게 정성을 다해주셨던 게 저는 가장 뭔가 또 네,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도시락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조시준 멘토님. 네, 저희 어머니도 T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정서적 지지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크고 나서부터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은 경험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항상 믿는 거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입시를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뭐 컨설턴트를 하셔서가 아니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과목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진짜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대 입시 전형을 다 꿰고 다니셨거든요. 대학교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뭔가 믿음직스럽다. 실제로 뭔가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내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지지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감동되었던 사례를 말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시험을 망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대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예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성격에 그냥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괜찮아, 다른 학교 가면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그냥 헛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뭔가 뒤에 정말 플랜 B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뭔가 좀 정말 철저하게 나보다 더 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약간 코치 같은 느낌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마지막.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믿어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았는데 하나 생각이 나는 건 이제 제가 대학 입시를 원서를 쓸 때예요. 이제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저한테 자유전공학부를 쓰라 그랬고 저는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추천했던 이유는 이전 연도의 경쟁률이 언론정보학과보다 낮았기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저를 서울대학교에 일단 보내야 실적이 되잖아요. 그 학교에 실적이 되니까 그래야 또 학생들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쓰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그래도 재생기부나 이런 걸 보면 원정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서 그럼 선생님 제가 월요일날 결정해서 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주말에 딱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니를 소파에 앉혀놨어요. 엄마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학교에선 이렇게 얘기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나 진짜 답을 모르겠어.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제가 시험을 보고 와도 저한테 별말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잘 봤냐고 물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속으로는 아빠가 내 성적을 알고 있긴 한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가 물어보는 그 시간에 아빠가 저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서울대 쓰면 떨어질 것 같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붙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그럼 떨어질 것 같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무슨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언론정보학과를 지원하고 자소서를 쓰고 수능을 봤을 때 만약에나 실패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내가 무슨 결과를 받아내도 내가 돌아갈 곳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떨어져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정말 아빠에게는 한마디였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준이가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속을 썩여요. 혼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항상 사랑만 주셨다가는 얘가 왜 이렇게 컸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적당히 그 선을 지켜주시되 아이들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집 같은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바라봐 주시고요. 손을 올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도시락 사줄게. 늘 네 옆에 있을게.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어색하시죠? 그만큼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표현하는데 좀 서툰 부모님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야 늘 똑같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곳에 보내주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표현하시고 마음껏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요. 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현장에서 한 2분 정도만 정말 이건 내가 오늘 진짜 들어봐야 집에 가겠다. 우리 번쩍 손 드신 저기 네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저기 네 번쩍 드셨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스튜디오에서도 잘 보고 있고요. 구독자님이세요? 네. 오. 좋아요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 작가님 유튜브도 참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번에 학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결심이기도 하고 근데 학원을 끊고 나니까 특히 수학, 영어 과목 이런 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집에서 정말 학원을 끊었을 때 뭔가 스스로 해야 될 때 애가 돌파구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답변을. 일단 학원을 왜 다 끊으셨어요? 약간 사건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숙제를 받아와서 할 때 보면은 항상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아봐라. 그냥 일단 놀아봐. 앞에 못 놀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는데 보면 항상 애가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만두고 놀리고 있어요. 네, 일단 큰 결심하셨네요. 네, 이제 그 5학년이니까 일단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5학년 때 이제 학원 갔다 오고 숙제하고 또 이러고 나면 사실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 수학을 뭐 구체적으로 뭐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그 좀 이번 학기에 큰 것부터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내가 영어를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를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번 학기에는 영어는 요만큼 해야겠다, 수학은 요만큼 해야겠다.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지 이거 큰 어떤 뭐 분기든 달이든 학기든 그거를 이제 뭐 같이 서점을 가시든 그래서 뭐 문제집을 고르시든 결국은 한 요번 학원을 끊고 뭐 방학 때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목표치를 좀 정하는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해야 되지라고 접근을 하면 이게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등학생 고학년 친구들이 좀 잘못 학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5학년 6학년이 되면 그 공부의 어떤 시간 안에서 학교 공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미 학원은 안 다니면 학교에서는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뭐 초등학교 수업이 되게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태도와 습관이 고스란히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시험을 봤을 때 실제로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해도 중학교 시험 A가 안 나오면 그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듣고 국영수 또는 국영수 사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는 것부터 저는 이제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영어 수학 같이 조금 더 기본기가 중요한 것들은 내가 뭐 영어 단어가 됐든 문법이 됐든 뭐 인간 같은 걸 아예 커리가 정해져 있는 걸 하나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가면서 이번 주에는 주 단위로 분량이 이 정도가 적절하겠네 그럼 그걸 다시 쪼개서 하루 단위는 이 정도가 적절하겠네 오히려 거꾸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이게 그림을 그리시기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한 분 더, 네, 저희 여기 아버님, 우리 손 번쩍 들으십니다. 바로 앞에 우리 아버님. 네, 네, 우리 아버님 맞으신가요? 예. 자,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첫째가 3학년인데 그 중학교를 이제 어디로 보낼지를 생각하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중학교들마다 이렇게 학교 알림이에 성적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거를 보면 작년 거니까 졸업생들 현황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보면은 뭐 성적도 그렇지만 졸업생들 현황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네들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외고도 가셨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뭐 그 확실히 좋은 학교들이 외고도 많이 보내고 자사고도 많이 보내고 뭐 이렇던데 아까 조승우님도 자사고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데를 많이 보낸 학교를 가면 애가 좀 했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같이 잘한다고 학습 분위기를 떠나서 같이 잘한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서 그런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노하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3년치를 볼 수 있는데 비슷하게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다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는 학교들은 아예 못 보내고
과학고는 사실 다들 잘 못 보내던데 자사고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예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입시를 그나마 해보셨으니까 예, 아실 것 같아서. 아니, 예. 네, 우선 뭐 저는 외고 출신도 아니고 좋은 중학교 출신도 아닙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자사고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자사고에 갈 수 있으면 물론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중학교를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를 나오면서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는 아무래도 일반고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를 또 공부 잘하는 중학교를 간다면 역시나 그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이 붙을 테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저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걸 보거나 저보다 뭔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동력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가지 않고 일반고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학교와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걸 고민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아이가 어떤 분위기에서 본인의 최고의 효율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가를 먼저 대화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서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하신 후에 이 친구는 이 아이는 자사고를 보내도 괜찮겠다. 남들보다 성적이 떨어져도 오히려 승부욕이 붙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사 가시고 공부 잘하는 동네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나보다 뭐 누가 잘하고 이러면 주눅 드는 게 보이고 좀 자신 없어 한다. 그러면은 저는 자사고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 네,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더 요청해 볼까요? 예. 네, 외고 나오. 네.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반고를 갈지 뭐 외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 성격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뭔가 주변 분위기와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지 더 자극받고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일반고는 최대한 가지 않는 거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저의 성격을 감안해서 가서는 어쨌든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고를 가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좀 주변 분위기와 어울려서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 편이다 하면은 그런 특목고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의 전 요점이 우리 아이가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냐,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냐,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나은 친구들이 있고, 왜냐하면 어찌됐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받느냐, 부정적 영향을 받느냐, 그게 기질적으로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답변 되셨을까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정말 시간이 허락한다면 뭐 이렇게 앉아서 몇 시간씩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 또 시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우리 궁금한 점들도 많겠지만 또 저희는 또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고하신 우리 패널분들, 네, 짧은 인사 말씀과 함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좀 어떠셨는지요? 네, 두 번째 와도 여전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겪었던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쁘고 제가 오늘 부모님의 역할이나 좀 제 부모님이 어땠는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이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클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약간 시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들 많이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일 것 같고 또 본격적으로 지치기 시작할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공부법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공부했구나, 공부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고요. 행복하게 사시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은 사실 뭔가 이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뭔가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험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완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린 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렸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끝으로 이제 작가님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다들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대구니까 또 제가 이제 대구 아버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대구 경부가 오늘 또 아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TK 아버님들 진짜 칭찬들을 안 하십니다. 네, 정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성적 잘 받아오면 딴 애들은 뭐 다 뭐 더 잘 본 거 아니냐 아니면 서울대 합격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오류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TK 아버님들 제발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아버님들의 역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공감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다고 가끔 이야기도 해주시고 오늘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 허나 이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알고 계신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한 네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이요 단순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과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이 북구청 그리고 함께 교감하고 응원하는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실 게 있는데요. 오늘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로 우리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접속하셔서 오늘 행사의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요. 관람객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촬영된 우리 행복북구 청소년 위하이어 토크 콘서트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나흘간 HCN 대구 경북권역의 지역 채널을 999번을 통해서 저녁 6시부터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HC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 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늘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이를 위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어른을 위한 세상입니까? 아이는 어른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른들도 아이의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 행복북구 청소년 위하이어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자 방송인 권혁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